이번에는요, V벨트 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벨트 풀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호칭지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V벨트의 호칭지름은 여기입니다. 113이라는 치수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규격집 찾기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호칭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또한 V벨트 풀리의 형은 M형이 있고요. A, B, C, D, E 총 이렇게 6개의 형이 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에 맞춰서 지금 그려보는데요. 지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치수에 맞춰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 작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크기 치수라고 했죠. 그리고 물론 이제 크기 치수보다 앞서서 중심선부터 먼저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중심선이 있죠. 여기 중심선과 여기 중심선을 먼저 그려가지고요. 다음에 이쪽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 이런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층은 기어 만들 때 사용했던 도면층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선을 먼저 하나 대충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폭이 보면은 전체 폭은 28mm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V벨트의 폭은 20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중심에서 양방향으로 10mm씩 먼저 옵셋을 하겠습니다. 옵셋 10mm, 요 선을 이쪽으로 10mm, 이쪽으로 10mm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폭은 28입니다. 그래서 28을 이렇게 보내도록 하고요. 지금 선을 한 번에 다 옵시다 복잡하니까요. 이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보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보스 부분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스의 외경이 38이거든요. 그래서 19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트림 명령을 줘서요.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스 부분을 먼저 이렇게 살려줬고요. 자, 그 다음 요 튀어나온 부분 그쵸? 요거 넘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도 일단은 트림해서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호칭지름입니다. 그러면 호칭지름이 113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옵셋 113 나누기 2 해서 자, 이 선을 위로, 이 선을 아래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V벨트의 모양은 상하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쪽만 한 다음에 나머지는 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113이라는 요구의 절반을 했고요. 그러면 나머지 있죠? 호칭 지름에서 여기 끝에까지, 즉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요 거리, 요 거리 값은 여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2.7만큼 옵셋을 하겠습니다. 요 선에서 2.7만큼 위로 가고요.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7에서 밑으로 6.3이죠. 그렇죠? 그러면 6.3 중요한 거는 이게 호칭지름이었죠. 여기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다시 호칭지름에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이 8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옵셋에서 다시 4mm. 자, 요 직선을 이쪽으로 4mm, 여기 직선을 여기로 4mm 보냈어요. 그리고 풀리의 각도는 현재 38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38도가 되면 우리가 만나는 요 점에서 그렇죠? 요 점에서 요 방향 그리고 요 점에서 또 요 방향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선을 직접 그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어차피 요 직선과 요 직선은
요 간격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그냥 그리게 되면 이 선들은 지워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립되어 있는 이 선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될 거거든요. 그럼 각도가 38도가 되니까 이 방향에서 이쪽으로 가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니까 각도는 플러스 19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있죠? 이 선은 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빼기 19도만큼 회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물론 기준점은 이쪽과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있는 거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로테이트. 자, 요 세로선이 되겠죠. 선택 끝났으면 당연히 엔터키 하고요. 기준점은 여기다 교차점을 잡습니다. 자, 제가 F8번 키를 꺼볼게요. 꺼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각도를 19도를 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회전이 됐죠. 다시 이번에는 요 선이 되겠죠. 기준점은 여기가 될 거고요. 각도는 빼기 19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V자의 각도가 맞춰서 만들어진 거죠. 자, 이러고 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트림해서 자릅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목각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뒷부분을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와 여기를 이용해서 이쪽 하나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목각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필릿. 먼저 바깥쪽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반지름이 1이 되어 있죠. 그렇죠? 레디우스가. 그래서 레디우스는 1이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엔터키해서 여기와 여기를 날려줍니다. 그 다음 이번에 안쪽에는 반지름이 0.5가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레디우스는 0.5.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날아갈 수 있는 거는 이게 자르기 있죠? 자르기 모두가 반드시 자르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다중 M을 실행을 해요. 그러면 자, 여기와 여기 클릭, 또 여기와 여기 클릭, 클릭할 때 항상 남길 쪽을 클릭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V자 모양이 완성이 되었죠. 그렇죠? 그 다음 요 중심선이 밑에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중심선을 먼저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줘서 잘라내겠습니다. 그러면 자를 자리를 지정하고 멀리 가서 클릭하고 그렇죠? 여기도 자를 자리 클릭하고 멀리 가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자를 자리 클릭 멀리 가서 클릭. 자, 나머지는 그대로 밑으로 미러를 하겠습니다. 미러. 자, 객체를 선택할 때 있죠. 클릭한 점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여기에 포함된 또는 걸쳐진 모든 게 선택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쪽에 있는 이것만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미러를 할 때 우측에서 한 점, 좌측에서 한 점을 찍고요. 우측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윈도우 창에 윈도우에 포함된 것만 모두 선택되죠. 선택 끝났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기준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엔터키. 자, 이래주면은 밑에 있게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트림이라는 명령을 줘가지고, 그쵸? 이쪽에 곡선 있죠? 이 곡선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엔터키 한 다음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이 아직 길죠, 그쵸?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줘서 자를 자리와 멀리 가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선 옆에 측면도가 있죠. 그래서 이걸 남겨줘야 되니까 다시 자를 자리 지정하고 그렇죠? 조금만 띄워서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라내고요. 자, 그 다음 안쪽에 여기 보면은 안쪽에 여기 구멍을 뚫어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이 현재 7이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6.5 여기가 6.5가 되는데 중심선이 있을 경우에는 6.5라는 치수는 생략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옵셋 거리는 3.5. 그래서 자, 요 직선을 이쪽으로 클릭, 이쪽으로 클릭. 그리고 안쪽에 요거 지름이 있죠. 여기가 92가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옵셋에서 92 나누기 2. 자, 중심선을 요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거죠. 아래쪽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아래쪽은 어차피 덮였기 때문에 표가 안 나거든요. 자, 요 상태에서 다시 필릿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도면에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여기요. 여기서 목깎이가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돼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요 직선이 있죠. 요 직선과 요 직선만 트림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필릿 하기 전에요. 먼저 여기와 여기를 지정을 해서 가운데를 잘라냅니다. 여기를. 그리고 필릿 반지름 3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니까 다중 M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또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위쪽으로 또 필릿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일에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밑에가 다 잘라져 버리죠.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여기서 자르기 있죠? 자르기를 자르지 않겠다. 노 트림으로 바꿔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 또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직선이 하나 남았죠. 그러면 트림을 해서 자, 여기와 여기를 경계해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주면 이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구멍이 하나 뚫혀 있죠. 그렇죠? 실제로는 4-8이 됐으니까 구멍의 개수가 4개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구멍과 이 구멍까지의 중심 거리는 6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옵셋 65 나누기 2를 해요. 자, 지금은 여기 중심선 다 있어야 되니까요. 얘를 위쪽으로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요. 그리고 구멍의 지름이 8mm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옵셋에서 거리는 4mm입니다.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밑에는 구멍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쪽에도 또 목깎이가 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다시 필릿. 자, 앞전 여기 목깎이 할 때 우리가 자르지 않기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굳이 손댈 필요는 없죠. 여러 번 해야 되니까 다중만 했어요. 자,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 또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트림 모두 지정하고요. 여기와 여기, 여기,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줘서 중심선이 너무 기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클릭, 또 여기에서 클릭했을 만큼 제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밑부분 그렇죠? 여기는 또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그려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플라인 자, 기어 그리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근처점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바깥쪽에서 F8번 키 꺼고요. 부드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돼요. 물론 이 스플라인을 그리기 전에 있죠. 이 선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제가 빼먹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측면도 여기를 먼저 완성한 다음에 스플라인을 최종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이라는 명령을 줘가지고요. 자, 중심선을 먼저 그려야겠죠. 자, 여기에서 F8번키 켰어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다음 서클
이쪽 교차점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지름 D 그리고 값은 17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매한가지로 19.3이라는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 하나 그려주고요. 무브 요 직선을 위쪽으로 그렇죠? 위쪽으로 방향 보내놨고요. 19.3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 반드시 F8분키를 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키의 폭이 5mm가 되죠. 절반이니까 옵셋 2.5를 합니다. 요 직선을 요 방향으로 자 그리고 나서 트림이라는 명령을 주세요. 여기와 이 원을 지정을 해요. 그리고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를 한 다음 필요 없는 거 특히나 요거는 자르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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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줘서 중심선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잘라내고요. 자 여기는 대칭 도시교를 단 다음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서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러고 나니까 스플라인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는 그려진 것 같네요. 자 트림이라는 명령을 줘서 여기와 여기를 잡고요. 그러면 여기 스플라인도 같이 없애주면 되겠죠. 여기 여기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정리할게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엔터키 여기가 또 잘라져야겠죠. 자 그리고요. 요 중심선이 요거가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것도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줘서 위의 크기와 유사하게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에서 봤을 때 여기가 스플라인이니까 이 선이 짧죠. 그렇죠? 그래서 extend 요 직선 요 스플라인까지 엔터키 요 직선을 연장을 해라. 그리고 나서 트림 자,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잘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형태가 이제 이렇게 갖춰진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쪽에 가는 실선이 있죠. 그렇죠? 자, 이 가는 실선들은 요 직선 있죠. 목깎기 하기 전에 있죠.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서로 연장이 돼서 목깎기를 안 했으면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깎기를 현재 먼저 해버린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자, X라인의 버티컬을 여기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X라인 수직 V를 주고요. 자,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상교차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가상교차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오브젝트가 만나는 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을 클릭하고요. 이 직선 위에 올려주면 여기 교차점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걸 찍으러 우리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교차점 나왔을 때 클릭을 해주면 선이 하나 그려져요. 물론 여기도 해야겠지만 여기는 대칭을 할게요. 그 다음 다시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상교차점 요 직선과 요 직선이 또한 만나는 자리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남았는데요. 우리가 트림을 할 때 있죠. 트림을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트림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조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값은 여기 R 값만큼만 원래 들어가 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약속이 돼요. 무슨 약속이냐? 자, 이 직선을 제가 지웠다 할게요. 지우고 이렇게 보면 이 물체는 그냥 평평한 평면이에요. 굴곡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요것처럼 있죠. 가는 실선을 그려주게 되면 여기가 굴곡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줘가지고요. 정확하게 R을 지켜주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차피 나머지는 없어질 거니까 그냥 클릭해서 잘라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띄워서 클릭하고 조금 띄워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 선은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선이 여기도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밀어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이 됩니다. 선택 끝났으면요. 기준은 여기 점을 잡고요. 밑으로 쭉 내려주면 되겠죠. 클릭해서 엔터키. 자, 이렇게 하면은 중앙에 선이 만들어졌고요. 자, 나머지는 트림 명령을 줘가지고요. 필요 없는 거 여기서 중앙에 그냥 중심선이니까 이건 안 자릅니다.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은 기본 형태는 다 갖춰졌죠. 그렇죠? 해칭하고 여기에 챔퍼가 있어요. 기어에서 챔퍼를 안 했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챔퍼. 자, 챔퍼에 보면은 자르기가 현재 자르지 않기 모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앞전에 우리가 필릿 할 때 있죠. 자르기를 자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지금 1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만약에 거리가 1이 아니면 거리를 다시 1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요 선을 챔퍼를 하고요. 여기와 이 선을 또한 챔퍼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라인을 가지고요. 옵셋을 해도 되지만 이건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리고 트림을 했어요.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대칭 도시기호하고 나사가 남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사부터 정리를 할게요. 나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5mm. 그래서 옵셋 5mm. 요 세로선을 이쪽으로 옵셋 하고요. 다음에 나사는 M4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서클 이쪽 교차점에서요. 여기요. 지름 D는 4. 그리고 옵셋 산과 골 사이는 나사 지름의 10분의 1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3mm니까 0.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을 안쪽으로 있죠. 옵셋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앞나사죠. 그렇죠? 앞나사는 바깥쪽이 골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브레이크해서 잘라주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중심선 너무 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고 또한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대칭 도시교를 달아볼게요. 자, 대칭 도시교는 길이를 대략 4mm 정도로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4mm. 그리고 옵셋 1.5 정도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 간격을 1.5. 자, 교양이면은 도면층을 먼저 바꿀게요. 대칭 도시교는 선의 종류가 가는 실선이 됩니다. 됐죠, 부터 그리고 move. 자, 두 개를 지정하고 기준은 뭐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고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근처점 요 선상이었죠. 이렇게 하나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복사. 그리고 기준점 빈 공간을 가급적이면 빈 공간을 클릭하시는 게 좋아요. 클릭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중심선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여기에서 끝에까지 또한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잘라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칭만 남았는데 자, 기어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해칭해야 될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가 됩니다.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도면층을 바꾸고요. 중심선에 그리고 그 도면층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선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일단 지정을 해볼게요. 여기와 또 여기 또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도면층은 중심선이다. E6시 눌러 취소하고요. 여기서 중심선을 잠깐 동결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해치를 해볼게요.
배치. 자, 안시 31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해주는 거죠. 선택 끝나서 엔터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면층을 먼저 변경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매치 프로퍼티스. 대칭 도시교가 가는 실선이죠. 해칭도 가는 실선. 그 다음에 파단선 가는 실선. 나사의 골도 가는 실선. 그 다음에 아까 굴곡을 여기에 굴곡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평면이 아닌. 그래서 여기도 전부 다 가는 실선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실선 모두 바꿨고요. 그 다음에 도면층을 켜보겠습니다. 중심선. 자, 이렇게 보니까 요 도면하고 똑같은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V벨트 풀리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항상 호칭 지름을 먼저 맞춰놨고요. 거기서 작업을 해줘야만이 오류가 가장 작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V벨트 풀리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